본명이 이불이에요? 분명히 이불이십니다. 파이어리예요 그러면? 오로라 씨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작품이랑 우리 오로라 씨가 직접 좋아하는 작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머니는 좀 꽃이, 나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만국 공통인가 봐요. 네, 꽃 근데- 프로필 사진 내놓는 거. 네, 맞아요. 괜찮은데 하면은 결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세요? 아니면은 상품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머머 제이구나 제이. 맞아요. 돈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나요. 귀로 사지 말고 눈으로 사. 미술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는 걸러야죠. 애쓰시구나. 미술?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난 나에게 끔찍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 밥만 꼭꼭 씹어 먹나요? 미술도 잘 씹어야지 소화가 잘 된답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한중 고품격 문화 토크쇼 월간 한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런 오프닝 최고.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주연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제 세범 씨, 그리고 오로라 씨, 예,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모인 이유가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다들 너무 굳어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경련이 일어나시면 그냥 편하게. 네. 오늘은 저희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가 무려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우리 2022년을 기념하고 또 확대하고자 저희가 두 번째 월간 한중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미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양국의 한국, 중국의 미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미술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네. 이 범위를 좀 줄여봤습니다. 사실 미술 범위 크게 가면은 뭐 2박 3일도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동시대 현대 한중 미술로 범위를 확 좁혀봤습니다. 교수님 그 현대라 하면 언제부터가 정확히 현대 미술인 거죠? 현대라고 하면 한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어떻게 보면 예전 왕의 시대가 접히고 네. 시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현대 미술도 같이 시작되는 거죠. 20세기 초반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렇죠. 다들 이제 깨알 역사. 예. 네. 사실 그 미술가나 작품들이 약간 조금 너무 좀 생소하긴 해요. 평소에 좋아하는 뭐 작품이나 작가님들이 있으셨어요? 세범 씨는?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미술관을 갔었는데 네. 그 천경자 작가님의 그림을 제가 봤었거든요. 정말 가셨어요? 갔어요. 갔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되게 색도 화려하고 되게 그 꽃들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잘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색감에 되게 많이 놀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상 깊은. 예. 중국에서는 또 어떤 뭐 작품을 본 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작가 이름 정셔광 정셔광. 네, 그 작품 이름 学园. 예. 그 그림 분위기가 좀 무서워서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 가족 어머니, 아버지랑 아이 3명이지만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색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 빨간색. 네, 그래서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인상 깊었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 있으시군요. 뭔지 모르겠지만 좀 보고 싶긴 하네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요? 역시 교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네요. 많이 있어요. 하신 작가님들의 작품을 좀 준비해봤는데 지금 딱 보면은 어떤 게 한국 작가님이고 어떤 게 중국 작가님인지 딱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와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밑에 예. 그 끝에 웃고 있는 그림들 네, 있잖아요. 네, 네. 저거는 정말 유명한 그림이어서 중국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저 왼쪽 오른쪽 맨 끝은 딱 봐도 한국 작품 같은 느낌. 오른쪽 여기? 아니에요? 저는 밑에 딱 봐도 중국 그린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전통 수목화? 수묵화. 수목화 있잖아요. 그리고 한자도 있어요. 한자가 있어서. 네, 그래서 뭔가 중국. 그래요.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흥미로웠어요. 네. 두 분의 반응이.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그쵸, 예. 어렸을 때 많이 봤을 정도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입구에 딱 들어가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 바로 옆에 보는 게 이우환 작가님. 저게 아마 70년대 작품 정도 될 거예요. 선으로부터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불 작가님이라고 여성 작가님인데, 저거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작가님이 몸에다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을 마치 몬스터처럼 약간 퍼포먼스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된 그럼 진짜 작품이고. 이 안에 지금 이불 작가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저거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있는 네네. 저 작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 한국의 전통 미술은 과거의 회화들은 다 한문도 쓰고 그랬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되게 비슷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봐도 하나는 한국 거다, 하나는 중국 맞아요.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치바이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저 웃고 있는 얼굴들이 위에민준이라고 사실 위에민준. 되게 중국 현대 작가 중에서는 대표적이고, 그 옆이 차오페이가 저게 지금 좀 뭐가 작품이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 위에 보이는 저런 네네네. 그 컬러풀한 무슨 네네네.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섬광. AR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강현실이요? 지금 그 증강현실 어떻게 아유 잘 알았어요. 그래서 BMW 차에다 내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대면? 올리면 거기에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약간 우리 백 작가님이랑 이거 차오페이 그렇죠. 작가님이 약간 두 분 다 비디오 아트에서 좀 어떻게 두각을 보면 나타내시는 그렇죠. 거예요? 백남준 선생님은 비디오라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전 세계 미술계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한 작가님이고, 중국의 차오페이가 그 어떤 그 라인 속에서 AR로 그거를 발전시킨 거겠죠. 이호환 작가님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무호흡 상태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우환 선생님은 무호흡 상태라기보다는 이게 호흡의 중요성인 거죠. 서예라는 거는 호흡을 중요시하면서 몸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 속에서 이우환 선생님이 선을 긋는 행위는 동양에서 붓글씨를 쓰는 행위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우환 선생님의 저런 선을 긋는 행위랑 지금 치바이스 선생님이 붓글씨를 쓰는 행위는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우환 선생님 작품이 현대적이고 모던해 보이지만 어떤 동양의 그리고 한국 전통의 붓글씨의 어떤 행위성, 그런 전통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저도 이가 정말 많이 웃어 보이는 스타일인데 건치세요. 위에민준 작가는 저렇게 웃는 얼굴로 유명해요. 그래서 모든 작품에 많이 저렇게 웃는 얼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작가님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웃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중국 작가들 작품에서는 저렇게 많은 얼굴이 등장해요. 중국은 그 많은 인구를 가진 대륙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많이 등장하는데, 모든 나라가 비슷하지만 어떤 정치적 현실과 그리고 개인의 삶과 그런 부분 사이에서의 괴리와 그런 것에 표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구수를 또 이렇게 그렇죠, 중요하죠. 표현을 하시는. 그런데 또 듣기로는 이제 전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철거 명령을 받은 작품이 여기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예. 우리가 예. 보면 아까 저기서 가장 막 충격적인 작가가 누구였죠? 이불 작가님이요. 그쵸. 예. 막 저걸 쓰고 다녀. 네. 어떻게 보면 이불 작가는 굉장히 충격 그 자체의 작품의 그쵸.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불 작가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미술관 모마에 초대받아가지고 전시를 한 작품인데, 저게 실제 생선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몇 달 동안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생선을. 굉장히 수십 마리의 생선을 몇 달 동안 전시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미술관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한 거죠. 그럼 몇 마리나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거의 100마리 가까이 100마리요? 제가 그때 봤을 때 벽을 가득 채우는 설치였었어요. 직접 또 보셨어요? 아니요, 사진으로요. 예술은
고상하고 예뻐야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를 죽은 생선으로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불 작가님은 본명이 이불이에요? 이불 선생님은 분명히 이불이십니다. 그 파이어 웨이예요, 그러면? 파이어리 뭐 거기까지는 그 쓰실 거 아니에요, 또 모마에서 그냥 이렇게 이불, 이불, BUL이라고 그냥 쓰세요. 다 오르네요. 근데 요새 이제 또 우리 MZ 세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밀레니얼이나 Z가 어떻게 갔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좀 젊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MZ 분들이 감상하는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거는 네. 그 시대의 어떤 삶을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한 나오는 게 예술일 거고. 네. 그래서 예전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붓글씨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치바이스 같은 작품을 만들었고, 뭐 이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붓글씨 작품을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반영하는데, 그러면 뭐 80년대 이후 태생인 밀레니얼 세대인 M세대, 네. 그리고 G세대는 우리가 이제 1995년생이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Z세대 분들. 음. 아 진짜요? 전 부럽습니다. 전 밀레니얼이에요. 아 저도 그럼 대충 그거라고 치죠. 뭐. 기세요, 들어오세요. 예.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들이 접했던,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를 접하고 살았는지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애니메이션 보고 자랐을 거고, 음악은 뭐 들으셨어요? 뭐 힙합 음악. 저희는 어렸을 때 무슨 팝송 이런 거 약간 들었었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다 몸속에 들어가서 체화가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좋아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네네. 우선 작품을 봤을 때 명상을 하고 뭔가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보다는 봤을 직관적인. 때 직관적인 거, 바로 들어오는 거, 좋다, 나쁘다, 이게 명료한 그런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오로라 씨는 우리 뭐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작품이랑 우리 오로라 씨가 직접 좋아하는 작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 어머니는 좀 아까 그 치바이스 예. 그 그림 그 수목화 수목화. 풍경 그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예. 무슨 꽃이 나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만국 공통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꽃 근데- 프로필 사진 내놓는 거.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엄마 이거 좀 봐보세요. 예, 바꾸세요. 이거 예뻐. 네. 음악입니다, 예. 하는 네.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별로 제 취향 아니에요. 음. 저는 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저한테 좀 충격이 충격을 주는 느낌이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조금 들어봤는데 간략하게 한국과 중국의 미술, 이 현대 미술의 특징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현대 미술이라도 그 문화권의 영향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우선 시각적으로 중국 미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더 화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특히 예. 중국인 분들은 붉은색을 많이 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붉은색 작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선 이것만 봐도 이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전 흰색 배경에 점 하나 찍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예전에 달 항아리 보면 한국 네. 도자에서 가장 유명한 항아리는 달 항아리라고 순백색이에요. 좀 미니멀하고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 미학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추상보다는 좀 구상 쪽에 가까우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물의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1980년대, 70년대 많은 작가들이 치중했던 작업이 네네. 선전미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가치관이나 네네네. 이런 거를 형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미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적으로 들어오면 중국의 자본화라든지 새로운 시대 변화가 그런 과거의 형식과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만 예. 봐도 코카콜라라는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예. 과거의 선전 미술 이미지와 접목돼 가지고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뭔가로 나오는 거죠. 우리 로라 씨가 생각하기에 한국 미술과 중국 미술 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동보다 제가 차이 좀 더 많이 본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아까 그 사진처럼 중국 그림 항상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뭔가 그 작가님 무슨 스토리 말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메시지가 명확히 있고. 네, 근데 한국 작가님 더 그 보는 사람 더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생각. 우리 로라 씨가 사실 중국에서 미술을 또 전공했거든요. 예. 네. 근데 대학교 안 끝나고 그냥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하셔도 돼요. 매니저 오빠 괜찮아요? 해도 돼요? 당연히 있죠. 가격이 있다면 높은 몸값도 있는 건데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사실 나라 사이즈 하고 비슷한 것처럼 중국은 이제 재백서라는 작가가 2017년도에 판매된 가격이 1,500억 가량 해서 가장 높은 몸값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작년에 우주라는 작품이 약 100억을 조금 초과하셔서 판매된 게 최고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MZ 세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한 거 싫어하고 예, 좀 직관적이고 명료한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 사실 친구들이나 뭐 우리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미술 전시 보러 가는 거 보면 진짜 신박하고 정말 이런 게 있어 싶은 정말 핫한 예쁜 그런 전시들 엄청 많이 보러 맞아요.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제 인스타나 페북이나 유튜브에 네네네. 이런 공지들이 막 그쵸? 올라오니까 예. 그거 찾아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와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알고 가는 거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찾아서 예. 가는 친구들이 되게 그죠?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보여주기용으로 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꼭 이렇게 사진 찍고 오잖아요. 체험 미술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의 형태가 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몸으로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는 전문 용어로 하면 이머시브 아트라고 그러거든요. 내 몸이 세범 씨랑 로라 씨는 사본 적 있으세요? 그 NFT NFT로 그것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엄청 유명하고 저도 좋아했었는데 갖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못 가져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거 돈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바로 사서